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독립운동 중에서도 폭력을 통해 독립을 추구했던 의열투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의열투쟁의 여러 활동들은 최근 들어서 많이 영화화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꽤 익숙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이 벌어졌을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서 이 의열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투쟁의 의열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뜻은 의로울 의, 세찰 또는 맹렬하다 할 때의 열자입니다. 의로움을 세차게, 맹렬하게 추구한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죠. 우리 역사 속에 의열투쟁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전쟁 같은 대규모 활동이 아닌 개인적 또는 소규모 조직 요 정도 차원의 파괴 또는 암살 활동 등을 통해 일제의 통치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에 대한 여론을, 관심을 다시 주목하게 만들고자 한 활동을 우리가 의열투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의열 활동들이 많이 영화화되면서 사람들에게도 꽤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열 활동의 시작은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신흥무관학교 출신인 김원봉, 윤세주 등에 의해 일제를 폭력으로 타도할 조직, 의열단이 조직되며 시작됩니다. 의열단은 1923년경에 이름난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에게 부탁해서 자신들의 뜻과 목표를 알리는 선언문을 작성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조선혁명선언이 되겠습니다. 이 조선혁명선언에서 의열단은 외교를 통한 독립론 등에 대해서 꿈같은 소리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들은 민중, 사람들을 통한 직접 혁명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위한 폭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폭력은 바로 암살, 파괴, 폭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암살, 파괴, 폭동이라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이들은 독립을 꿈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혁명선언의 마지막에 민중을 대본영, 자신들의 중심 기지로 삼아서 폭력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를 타도한다는 계획을 알리게 된 것이 바로 이 조선혁명선언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조직원들을 국내에 잠입시켜서 그들이 목표했던 여러 암살 및 파괴 공작을 실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던 김익상,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 일본이 조선 경제를 침탈하는데 그 최전선에 서 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나석주 등이 바로 이러한 의열단원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이처럼 총독부 고위 관리나 친일파를 처단하거나 일제의 수탈기구를 파괴하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이런 활동을 하니만큼 목숨은 이미 거의 반쯤이 아니라 그냥 다 내놓고 하는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맹렬한 의로움, 의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꽤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리에 목숨을 내놓고 활동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멋들어지게 양복을 쫙 빼입은 모습을 우리가 사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열단원 중에 한 명이었던 김산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한 미국인 기자 님 웨일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생활은 명랑함과 심각함이 기묘하게 혼합됐다.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므로 생명이 지속되는 한 마음껏 생활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놀랄 정도로 멋진 친구들이었다. 멋들어진 양복을 입었고 머리를 잘 다듬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깨끗하고 말쑥하게 차려입었다. 그들은 언제나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후반 들어서 의열단은 자신들의 암살, 파괴 활동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봤을 땐 특히 이제
자신의 목숨조차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단원들을 구하는 것도 꽤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런 소중한 귀중한 단원들을 키우고 양성해서 조선 총독부 등의 파괴 임무를 맡기게 되면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단원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소모적이었다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열단은 이러한 암살, 파괴 노선에서 새로운 노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바로 단원들에게 체계적인 군사 훈련을 시켜서 간부, 군 장교로 양성을 하고 이들이 독립전쟁을 이끌게 한다는 계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의열단은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중국 국민당의 육군사관학교인 황푸군관학교에 단원들을 입학시켜서 군사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후 1930년대 전반기에는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으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서 여기서 군사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학교 출신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 바로 이육사가 되겠습니다. 한편 1920년대 동안 임시정부는 기나긴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1923년에 있었던 국민대표회의 이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탈하며 독립운동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거기에 1931년에는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지게 되는데, 바로 만주에서 한국 농민과 중국 농민 간에 물길을 놓고 벌인 싸움인 만보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만보산 사건은 중국 농민과 한국 농민 간에 이제 물길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던 건데, 이 싸움 자체는, 만보산 사건 자체는 양측 모두 뭐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한국 내에 이 사건으로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오보가 퍼지면서 1931년 국내에서 화교 배척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 많은 중국인들이 살해되거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시 이러한 소식이 중국에 퍼지면서 중국 내에서 한국을 반대하는 감정이 퍼지게 되고, 한국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살해당하고 폭행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중국과 한국 간의 감정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의 힘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연이은 악재들 때문에 임시정부는 1931년까지 기나긴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임시정부를 이끌던 김구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1931년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구는 자신의 저서인 백범일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로부터 전권을,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서 파괴 공작을 통한 독립 여론의 환기를 꾀하기 위해 한인애국단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인애국단 소속의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상하이에 있는 김구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31년 동안 육신의 쾌락은 대강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꿈꾸면서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할 목적으로 상하이로 왔습니다. 31년. 선생님보단 이제 조금 한두 살 어린 나이인데 굉장히 대단한 각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김구와 친해지면서 인연을 맺게 된 이봉창 의사는 이후에 김구의 지령을 받고 1932년 1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천황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지게 되니 이것이 바로 사쿠라다문 의거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직후의 사진입니다. 이 사건 이후 이봉창 의사는 바로 일제에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비록 천황 암살이라는 목적 자체는 실패하였지만 일본 수도 한복판에서 폭탄이 터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제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이봉창 의사가 재판정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2년 4월 29일에는 일본군이 상하이를 점령하고 전쟁 승리 축하 행사를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 축하 행사에 일본군 고위 장성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윤봉길 의사가 여기다 폭탄을 던지게 되니 이것이 바로 윤봉길 의사의
훈커우 공원 의거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직후의 사진입니다. 아까는 요 위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는데 빵 사라졌죠? 맛을 하나 보여줄까? 뭐 그런 게 되겠죠. 뭐 이 일로 일본 육군 대장 등 뭐 한 명이 일본 육군 대장 한 명이 사망하고 육군 중장과 해군 중장이 중상을 입는 등 일본군에 꽤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윤봉길 의사는 사건 직후 자결하려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체포당하였으며 결국 일제에 의해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윤봉길 의사의 처형 직후 장면으로 알려진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한인 애국단의 활동은 독립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선 이 일들, 특히 훈커우 공원 의거 전까지는 중국인들에 의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뭐 신고되어서 체포당하는 일도 있었을 정도로 중국 내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감정이 최악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내의 독립운동가들이 마음 놓고 활동하기는 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훈커우 공원 의거가 알려지면서 중국인들의 한국인들에 대한 감정이 놀랄 만큼 호전되었고 일제에 맞서는 같은 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9 사건, 훈커우 공원 의거로 인해서 중국인들의 한인들에 대한 감정은 놀랄 만큼 호전되었다. 나 김구를 만나고자 하는 남경 정부 요인들에게 내가 지금 위험해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했더니 김구가 온다면 비행기라도 보내마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한국과 중국이 서로 힘을 합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때 이 훈커우 공원 의거에 꽤 감명을 받았던 게 바로 중국을 이끌던 국민당의 장제스가 되겠습니다. 이 장제스는 윤봉길 의사의 유족들에게 장렬천추라는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게 뭐냐? 장렬천추, 그 의거의 장렬함이 천년의 빛나리라 라는 칭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훈커우 공원 의거 그리고 한인 애국단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주게 되었고 이 일을 기점으로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파트의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